오종근은 2007년 8월 31일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여성이 저항하자 함께 바다에 빠뜨려 사망하게 했다. 계속해서 같은 해 9월 25일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대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바다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것으로 총 4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다. 오종근은 1938년 전남 보성에서 5남 2녀 중 5째로 태어나 버렸다. 오종근의 친모는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으로 그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했고 1960년 아버지마저 사망한 후에 배다른 형제란 이유로 가정에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랐으며 이로 인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배실은 이미 대여섯 살 때부터 했다고 한다. 1959년 아내와 결혼 후 이남 5녀의 자녀를 두었고 전남 보성에서 어부로 생활하며 동네에선 친구는 없었지만 이웃 주민들에게는 인상 좋은 이웃으로 기억될 정도로 평범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2007년 8월 31일경 오후 5시경 전남 보성군 한 선착장에서 당시 70세였던 오종근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보성으로 여행 온 대학교 커플 김모씨와 추모양이 오종근의 배로 접근하였고 배를 태워달라고 부탁하게 된다. 이에 오종근은 흔쾌히 허락하였고 커플을 태우고 약 30분 정도 떨어진 자신의 쭈꾸미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1시간가량 작업을 하던 오종근은 돌연 여대생 추모양의 신체를 보고 욕정을 느끼고 배에 나란히 앉아있던 커플 뒤로가 먼저 남자친구인 김모씨를 양손으로 잡아 바다에 빠뜨린다. 바다에 빠진 김모씨가 필사적으로 배로 올라오려고 하자 오종근은 배에 있던 삿갓대를 이용해 사정없이 내리쳐 살해한다. 그 후 공포에 떨고 있던 추모양에게 접근해 추행하였고 이에 거세게 반항하는 추모양을 바다에 빠뜨린 뒤 똑같이 삿갓대로 밀어내며 살해하였다. 여대생 추모양의 가족들은 추모양이 막차로 출발한다고 한 뒤 연락이 되지 않자 9월 1일 실종신고를 하였고 이틀 뒤 9월 3일 추모양의 변사체가 발견된다. 그로부터 이틀 뒤 9월 5일 보성군 한 선착장 인근에서 김모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시신의 두 발목이 골절되고 날카로운 것에 깊게 베인 상처가 있어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한다. 9월 25일 20대 여성 조모씨와 안모씨가 추석을 맞아 보성 재래시장에서 쭈꾸미를 팔던 오종근을 만나게 되고 오종근은 배를 태워주겠다며 이들을 유인한다. 오종근은 이들을 인적이 드문 선착장으로 데려간 뒤 배에 태워서 자신의 쭈꾸미 작업장으로 이동하였고 먼저 한 여성을 선박 내 다른 곳에 가둬둔 채 다른 여성을 성추행을 시도하였고 여성이 거세게 저항하자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다. 이어 나머지 한 명을 다시 성추행을 시도하는데 이 여성도 거세게 저항하면서 오종근과 함께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오종근은 혼자만 헤엄쳐 나온 뒤 배에 올라오려는 여대생을 삿갓대로 내리쳐 살해한다. 첫 번째 사건 시신이 발견된 후 20일 만에 두 번째 사건이 피해자들의 시신이 발견되는데 시신에는 날카롭게 베인 흔적과 전신에 뭔가 구타 흔적도 있었다고 한다. 작은 어촌에서 한 달 사이 사고의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경찰은 연쇄살인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전개한다. 두 번째 사건 피해 여성들은 오종근의 배를 타기 전 한 여성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피해자 조모씨 휴대전화를 잠시 빌렸었는데 탈의 직전 조모씨가 그 남편에게 배에 갇힌 것 같다. 경찰을 불러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문자를 받은 남편은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그날 주변 CCTV와 주변을 탐문하던 중 마을 주민으로부터 마을의 70대 어부가 젊은 친구를 배에 태우더라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그날 출항한 배를 조사한 결과 그날은 추석으로 오종석의 배만이 출항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경찰은 오종근의 배를 수색하자 배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머리끈, 머리카락 등이 발견되었고 배 주인인 70세 어부 오종근을 체포한다. 오종근은 증거가 확보된 2명의 여대생 살인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남녀 대학생을 살해한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딱 잡아떼었다. 추모양의 사건 당일 통화 기록에서 119에 4차례 전화를 시도한 내역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통화 당시 배 엔진 소리인 기계음만 들릴 뿐 추모양은 아무 말하지 않아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들이 배에 있었다는 추측만 될 뿐 결정적 증거가 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바로 1차 사건의 피해자들의 디지털 카메라가 어업을 하던 한 어부의 그물에 낚여 발견된 것이다. 그 카메라에서 오종근이 피해자들을 태우기 위해 배를 몰고 오는 모습, 오종근이 일하는 뒷모습 등이 찍힌 사진들이 어렵게 보관되었고 이를 토대로 추궁한 결과 모두 자백하였다. 오종근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여성의 가슴을 만져보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었다고 한다. 또한 오종근이 범죄에 대해 부인할 당시 형사들은 피해자들의 생전과 시신 사진을 보여주며 인정해도 호소하였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범행이 밝혀진 후에도 조사 과정에서 나는 작년부터 관계를 못하는데 아가씨 유방이라도 단돌이 해버려야 돼요. 애들이 운이 없었고 불쌍해요. 나와 니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팔자를 타고났는가요. 나 배를 태워 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야. 라며 피해자들을 탓하였고 자기중심적인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전부 20대 남녀로 왜소한 체격의 70대 노인에게 왜 그렇게 쉽게 제압을 당했는지가 의문이었는데 실제 어업에 종사한 어부의 말에 따르면 범인이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종류의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출렁거리기 시작하며 건장한 장정들조차도 난간만 겨우 붙들고 일어서지 못할 정도라고 하였다. 하지만 오종근은 오랜 세월 어부 생활로 바다 위의 환경과 갑판 상황에 익숙하였고 피해자들은 배 위의 상황이 익숙하지 않고 노인이 돌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습을 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충격을 받은 오종근의 큰아들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만다. 오종근은 고령의 범죄자로 이례적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오종근은 사형이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했고 사형제가 위헌이냐 합헌이냐 중대한 기로였는데 사형이 연쇄살인 등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되는 이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이 나면서 2010년 6월 사형이 확정된다.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사실상 무기징역 상태로 계속 수감될 것으로 보이며 우종근은 현재 85세로 대한민국 최고령 사형수이다.